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원자력 산업 첫 강의로 산업의 개요와 초기 기술 의존 및 도입기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기술 축적 및 기술 선도 전환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축적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외국 계약자의 분할 발주에서 건설하고 국내 업체를 하도급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부분적인 기자재 국산화를 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건설된 원전으로 고리 3, 4, 5기와 영광 1, 2, 5기 및 울진 1, 2, 5기가 있습니다. 이제 분할 발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일괄 발주 방식, 즉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원전 건설을 발주했습니다. 고리 2, 5기까지 원전 3기의 건설 사업을 일괄 발주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겪은 공급 지연과 가격상의 불이익, 그리고 국내 기술 축적의 부진, 관련 업체 육성 지연 등을 통해서 일괄 발주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주도의 분할 발주 방식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전의 사업자 주도형 분할 발주 방식은 정부의 전원개발 정책과 맞물려서 추진되었습니다. 한편 전원개발 계획은 탈석유 전원개발의 촉진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주 방식 전환, 그리고 기자재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서 원전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리 3, 4, 5기부터는 외국 회사와 기술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 연수를 활성화해서 원전 기자재 국산화율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원전 기술 축적을 통해 원전 기술 전수 단계를 벗어나서 기술 선도 전환기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선 기술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을 보시면 정부는 외국 회사가 원전 건설 사업을 주관하는 경우에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국내 회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합니다. 이에 근거해서 한국전력공사는 고리 3, 4, 5기의 용역사로 벡텔사와 계약을 할 때 기술 전수 조항을 계약사에 포함시켜 교육훈련 및 기술 연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원전 기술 확보를 시도합니다. 고리 3, 4, 5기의 경우에는 건설 사업의 기술 자립을 위해 시공은 물론 설계와 기자재, 제작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를 외국 계약자의 하청 계약자로 참여하도록 해서 주 설비 및 토목 건축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고리 3, 4, 5기는 한국전력공사가 기본 설계 분야에 참여했으며 두산중공업과 효성중공업 등이 기자재 국산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광 1, 2, 5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국산화 계획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국내 기술진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고리 3, 4, 5기와 동일한 시방서 채택으로 설계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1, 2차 개통기기 공급은 현재 두산중공업인 한국중공업이 담당해서 가압기와 증기발생기 용접 작업 등을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설계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참여하고 시공은 현대건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산화율은 설계 부분에서 44%, 기기 제작 부분에서 35%까지 국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울진 1, 2, 5기의 경우는 한국전력공사가 프랑스형 가압 경수로를 도입하고 기술 자립 촉진에 총력을 기울여서 설계 국산화율을 46% 정도로 끌어올렸고 기자재 국산화율도 40%대에 이르게 됩니다. 설계, 제작, 시공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산화율이 대폭 향상되게 됩니다. 특히 시공 부문에서의 국산화율은 100%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기술 축적기를 거쳐 우리가 기술 선도 전환기에 들어가면서 원전 건설 기술 자립을 이룩하게 됩니다. 먼저 원전 건설 기술 자립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의 원전 기술의 자립 추진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위기 경험으로 보존 자원의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기술 집약적 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7월 원전 건설 사업 장기 추진 방향을 설립하고 원전 건설 기술 자립을 통한 원전 설계 및 기자재 국산화율 90% 달성과 표준형 원전 건설에 의한 건설비 절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1984년 7월 기술 자립 촉진 항목이 포함된 원자력 발전 경제성 재고 방안이 정책적으로 확정되어 기술 자립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술 자립 목표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7년도 초에 착수한 영광 3, 4호기와 동일한 기종의 원전을 이 주어진 공기 및 예산 내에서 품질 요건에 맞게 독자 설계 제작 건설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의 95%를 1995년 말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자립 역할 분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발전소 건설 계약 방식은 국내 업체를 주 계약자로 하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가장 핵심 기술인 원자로 개통 설계를 맡아서 외국 회사와 공동 설계를 수행하면서 기술 자립을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기술은 플랜트 설계를 담당하고 이 당시 한국중공업, 현재 두산중공업은 주 기기 생산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핵연료의 국산화는 한국원자력연료, 현재는 한전원자력연료입니다. 여기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설계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핵연료 생산은 한국원자력연료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기술과 원전 건설 기술 자립을 시작한 1986년 말에 원전 기술 자립률이 약 60% 정도였는데 1995년 말에는 95%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한국 표준형 원전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기술 개발 과정을 설명하면 한국 표준형 원전, 약자로 KSNP, 즉 코리아 스탠다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를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10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형을 표준으로 삼아 안전과 운영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복 건설이 가능하도록 노형을 개발해서 경제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한국만의 독자적 원전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한국이 한국 표준형 원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3년입니다. 당시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는 기술 자립이었습니다. 기술 자립이 바로 한국 표준형 원전의 건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100% 기술 자립과 표준화를 통한 반복 건설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건설기술 자립을 위해서 1990년대 초반까지 설계 용역과 기자재 생산의 90%, 그리고 건설 시공, 핵연료 생산의 기술력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표준형 원전 사업의 성과는 울진 3, 4호기의 운영 실적과 한국 표준형 원전의 우수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용률이란 원자력 발전소가 일정 기간 최대 출력으로 정지하지 않고 발전했을 때의 발전량을 100%로 보고 이에 대한 실제 발전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성과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울진 3호기는 1998년 가동 이후 1년간 평균 이용률 10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발전소 운영 초기에 이러한 높은 이용률을 달성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3, 4호기의 우수성은
운영, 정비, 안전성, 경제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부의 설계 압력을 증대해서 원자로 건물의 건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완전 급수 상실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 감압 계통과 대체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노심 손상 빈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원전 건설비가 경쟁 국가 대비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동일 설계 적용에 따라서 설계비와 기자재비, 시공비의 절감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 측정 및 기술 선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표준형 원전이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세계 원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 선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